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도록 속도 조절을 조금 하겠다라고 또 덧붙였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다라고 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고민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춘 오늘도 탄탄한 또 부동산 투자처 준비해왔으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투자처 두 곳, 이곳들입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는 넓은 3룸 아파트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강동구에 대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 연장되고 있으면서 또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까지 맞물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빠르게 선점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구역 위치 좀 더 자세히 보면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고운역에서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 상승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곳이고요. 충분히 나중에 시세 차익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탄탄히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그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네요. 네, 거의 뭐 이제 한여름, 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자, 뭐 사실 이제 어린이날이지만 사실 할 거 없으신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부동산 공부하셔야 되겠죠. 어제 급작스럽게 또 나왔습니다. 인수위에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정 과제들 발표가 됐었는데 뭐 역시나 부동산 시장에 좋은 그런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뭐 LTV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80% 대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다주택자 30에서 35% 정도 가량의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아파트 시장에도 좋은 바람, 또 좋은 영향이 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지역들 조금은 좋은 바람이 불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기 신도시들의 가격대들이 상승한다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기 신도시의 가격대들이 상승한다면 서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거 또는 느껴봤던 거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셨던 것들 결과적으로 다시 다 진행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 즉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의 가격대들이 상승한다면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또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일 수는 있겠으나 결과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입지 좋은 곳을 또는 입지가 좋아질 곳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렇게 첫 번째 지역은 일단은 강동구 지역입니다. 자, 강동구 제가 요 근래 들어서 한번 임장을 해봤는데
네, 강동구의 가장 큰 아파트 재건축이죠. 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유치권 진행 중입니다. 즉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네, 강동구에서도 그렇게 큰 네,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딜레이가 된다면 그 공급 물량에 대한 차질로 인해서 그 주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동구 또는 지금 현재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예정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디에? 서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는 상당히 완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 내뿐만 아니라 강남 4구 라인들, 네,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요 라인들의 가장 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종상향이라든지 또는 지금 기존에 굉장히 오랜 노후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을 굉장히 또 완화를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덕동 라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나 이 9호선이 생기는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9호선의 초역세권 라인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9호선 주변에 가격들을 한번 보신다면 네, 충분히 지금 거의 뭐 6억 원대 다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 이쪽 지역에서는 주택을 추천드리는 거고 네, 사이즈는 한 13평, 14평 정도 되는 거 추천드리겠죠. 투자 금액은 현재로는 2억 6천 정도의 금액, 2억 6, 7천 정도 금액이겠지만 앞으로 개발들이 많죠. 개발들이 뭐 비지밸리다 또는 9호선 라인이다 또 제2경부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됐을 때는 네, 이 금액보다 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재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9호선 샘터공원역이 바로 내 집 앞에 완성이 된다. 언제? 앞으로 한 5, 6년 남았죠. 자, 두 번째 업무단지가 생기고요. 자급자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바로 내 집 앞에. 네. 강남과 도심 그리고 네, 주요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그리고 또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 많이들 찾으시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정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업무타운과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있는 곳을 선점을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지역은 입지가 어떤지 봐야 되겠죠. 자, 입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보시면 도로가 많죠. 네. 위쪽으로 올림픽대로, 자, 그리고 좌측으로 제2경부라고 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뚫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외곽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변에 가깝고요. 그리고 비지밸리가 바로 여기에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가서 임장 활동 해보시면 여기에 한참 네, 크레인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9호선이 둔촌주공 라인을 관통해서 네, 이렇게 보온병원역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강동구 고덕동까지 샘터공원역이 여기에 생길 역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역세권 라인들의 입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좌측으로는 서울 세종간, 우측으로는 서울 외곽, 네, 이렇게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도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덕동은 정말 한번 가서 보신다면 여기가 정말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고층 아파트와 정말 몇 년 안 된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안정화돼가고 있는 그런 입지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미래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격대들이 뭐 20억대 초반 또는 20억대 미만을 달리고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프라들을 보셨을 때는 네, 이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지역적으로 보시면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네,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권역과 도심 지역을 지금 현재 5호선 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환승을 통해서 강남을 이동하게 될 텐데 뭐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가깝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라든지 5호선을 이용하겠지만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까지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네, 서울시장이신 분도 지금 현재 신속통합 기획이다 또는 무화주택이다 등등 여러 가지의 재정비 사업들을 한창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기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전혀 걸림돌이 될 만한 지역이 아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2-2직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말 그렇게 빗나갔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다면 앞으로 향후에 5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 지역을 랜드마크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냐. 자, 어떤 신도시를 가보시더라도 랜드마크인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초중고를 한 곳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네, 숲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편이 가깝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또는 가까운 곳에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판교가 대부분 다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2-2지구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초중고를 끼고 있고요. 좌우 양옆으로 숲세권을 끼고 있고요. 길 건너편에 쇼핑몰 플러스 대형 업무타운까지 끼고 있는 지역에다가 마지막으로 9호선이 바로 앞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이 지역이 네, 어떻게 될지는 뻔하겠죠. 뭐 지금 현재 9호선이 앞으로 생길 역인데 지하철역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소 한 10분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용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네, 명실상부 이 지역이 랜드마크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주변에 기업체들이 많아요.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네, 이 바로 비즈밸리 라인에 생겨날 수 있는 네, 초대형 업무타운들 보신다면 중요한 거는 유통상업시설과 첨단 R&D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어떤 기업들이냐? 4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부가가치 산업, 제가 늘 강남 쪽 라인을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동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케아도 들어온대요. 네, 3호점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서울 주변에 광명과 그리고 고양 이케아가 있죠. 그 주변에 보시면 이케아가 들어오면 롯데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과 네,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온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또 크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9호선 라인이 완성되는 얘기는 제가 그냥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계획이 잡혀 있는 내용이죠. 작년 12월 30일에 네, 착공이 들어갔고요. 샘터공원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4단계까지 완성이 된다면 바로 9호선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2경부 얘기는 제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언젠가 돼요. 됩니다. 되는데 이거 선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되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언제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 5년, 6년이 걸리더라도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또는 이런 톨게이트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면 가격이 많이 떠요. 그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만 보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역사가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투룸의 시세는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인데 네, 금액이 다소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정비 라인에서 서울에 이렇게 많은 개발과 호재가 좋은데 그런데도 재정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3억 원대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자,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5천에 13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것도 가격이 점점 상승할 겁니다. 왜?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고 종상향이 되고 9호선이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현재 잡아주신다고 본다면 2억 8, 9천 정도 보유하시면 월세도 공실 걱정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께서도 선점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강동구 안에서도 교통의 중심적인 곳이 이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미래적인 가치 굉장히 높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떠나볼게요. 이번에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포구청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점점 인기를 타고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강변 입지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빠르게 또 투자 계획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곳에 대한 정보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라고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있죠. 마포 망원동이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이 지역은 가서 보시면 사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입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 놓는 게 좋다. 자, 일단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계약갱신권이 만료가 돼서 전세를 나오셔야 되는 분들 있죠. 네, 주변을 둘러보니 전세는 너무 비싸져 있고, 네, 이 금액을 가지고 전세 금액을 가지고 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망원동입니다. 지역은 마포고요. 마포구청역을 이용하는 권역이고 유형은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은 네, 한 동, 두 동, 세 동짜리 아파트도 거래가 참 잘 됩니다. 이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주택 또는 소형 아파트, 네, 소형 세대수 이런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거래가 정말 잘 됩니다. 자, 그만큼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전용은 59제곱에서 67제곱 정도 사이즈의 네, 이 정도의 한 25평대에서 28평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7억 1,500에서 7억 3,500. 왜 이렇게 쌉니까? 이거 빌려 가격도 안 되네요. 라고 하실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예상 실투자 금액은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자금이 없으시다면 1억 2천 정도나 또는 한 1억 1천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전세 안고 사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좋죠.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선호도가 좋아요. 왜? 주변에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는 지역이다. 왜? 점점 주변의 재정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호재도 많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뒷장에서부터 또 말씀드리게요. 하지만 그 전에 입지부터. 자, 도시공간 재구조와 2040 서울 플랜에서 얘기한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 뭔데요? 바로 이 수변 중심 공간의 재편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한강변 라인으로 개발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서울도 이렇게 변했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변 중심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관광이면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실 이런 관광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약간 약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데 그런 부분들도 또는 우리가 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광 자원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 수도권 또는 수도 이 주변으로는 수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러기에 한강변이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망원동은 그러기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정말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한강변이 있고요. 공원 쪽 라인들을 두루두루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서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강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주변에 공원이 많은 곳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망원동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가 좋아요. 교통편도 좋고요. DMC역도 이용할 수 있고요. 상암동 업무지 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우측편에 이렇게 합정역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상권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상권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에 또 새롭게 생기는 망리단길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고요. 그만큼 실거주 하실 때도 만족도도 높은 곳입니다. 직주 근접성, 도로망 상당히 뛰어나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곳들은 사실 좀 많이 없는 내부 순환로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입니다. 야, 정말 뭐 없을 거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다시금 완성이 됐을 때는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상승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뜨고 있는 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주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벌써 이미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더더욱 이런 숲세권, 공세권 아파트는 더 비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원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그렇게 옆에 공원, 숲세권, 수세권 가까운 데 있는데 바로 옆에 상수동 라인 옆에 당인리 쪽에 이렇게 또 초대형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서부 간선도로망도 이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남부권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앞으로 마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쇼핑몰에 대한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상암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인데요. 상암동이 바로 망원동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롯데몰 부지가 바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 공터로 지금 남아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려드리면서 자, 이 지역에 25평대에서 28평형 정도대의 사이즈의 아파트 대단지 아닙니다.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 7억 1,500에서 7억 3,500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전세가는 한 대략 이 정도 돼요. 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 2천 정도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1억에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160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 한 3억 3, 4천 정도 투자하실 수 있으시다면 일단은 월세 안고 투자해 놓으실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망원동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3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 놓기에도 참 좋고요. 사실 이곳 자체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한번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도 참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집가 상승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안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에 대한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더 많은 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제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정말 필요한 정보죠. 이와 관련된 세미나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까지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1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 또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 좀 빠르게 주셔서 예약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01-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릴게요. 자, 저희 부동산 오늘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또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자,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의 큰 방향성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 틀을 잡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자,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이제 뭐 다음 주면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자,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또 부동산 정책들이 좀 바뀔까, 더더구나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뭐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뭐 지난 한 5년간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어쩌면 거의 뭐 정반대 방향의 지금 그렇죠.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어떻게 변할까 이런 또 뭐 기대감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뭐 조금 어떻게 또 우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섞여 계실 것 같은데 자, 뭐 지금 그렇죠. 이번 주 계속 뭐 청문회 과정에서 어쩌면 또 그 방향들이 좀 이렇게 나왔다랄 수 있겠고 또 뭐 그 인수위 쪽에서 지금 발표를 한 그렇죠. 지금 뭐 110가지 뭐 정책 과제 뭐 이런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큰 방향들이 뭐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왔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볼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특히 뭐 이제 또 오늘 이제 뭐 발표된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당초에는 5월 11일부터 그러니까 5월 이제 10일 날 이제 그렇죠.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그날 뭐 취임식을 갖고 하는데 자, 그렇다라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다음 날부터 원래는 그렇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오늘 지금 뭐 확정된 걸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5월 10일 딱 그렇죠. 10일부터 아예 뭐 시작하는 걸로 됐다고 하니까 요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 어떤 쪽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지금 뭐 그 대선 과정의 공약 그 상황에도 이제 들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 뭐 그 추경호 그렇죠. 뭐 경제부총리 지금 이제 뭐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지 원희룡 또 국토부 장관 뭐 후보자 뭐 청문회라든지 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다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래 종부세라는 게 애초에 2005년도에 신설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뭐 대한민국의 아주 정말 상위 몇 프로 정도만 그냥 내는 그런 세금이었다가 그렇죠. 갑자기 뭐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종부세가 뭐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는 세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부세 개편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이제 상황을 보자면 워딩 그 자체로 보자면 이거예요. 자, 종부세가 개편돼야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그래서 요걸 좀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 요거까지는 인정. 자, 그렇지만 그렇죠. 자, 하지만 즉시 폐지는 어렵겠다. 네, 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종부세를 폐지하고 나면 이것을 재산세로 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대상들 뭐 세금을 내는 뭐 대상들에 대한 어떤 조정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워딩 자체로만 하자라면 지금 당장 정부가 출범하지만 당장 종부세를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 어떤 연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재산세하고 어떻게 합칠지.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산세하고 지금 합쳐지는 방향으로 어떤 가지만 당장 종부세를 없애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겠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뭐 그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다주택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뭐 종부세라는 게 물론 아주 고액의 뭐 그 일가구 1주택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인 경우에 그렇죠. 3주택일 때, 2주택일 때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양도세도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요 부분 다주택자들의 경우 지금 계속 말이 많은 게 지금은 보유주택 수가 몇 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액 기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북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세 채 있다라고 하면 강북 쪽에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웬만큼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비싼 거는 강북도 뭐 20억이 이미 넘어가고 있고 한 15억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10억이면 그렇게 고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강북에 10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분하고 또 강남에 그렇죠. 3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뭐 자산의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결코 강남에 30억 가지고 계신 분이 뭐 그렇게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30억인데. 자, 그렇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종부세든 양도세든 이렇게 10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유주택 수 대신에 뭐 지금 가액 기준으로 좀 바꾸는 요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 자, 지금 거주지 변경 내가 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문제라든지 뭐 또 아니면 뭐가 더 내가 더 살기 좋은 동네 가서 살기 위해서 자, 거주지를 지금 변경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계신 게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1년 이내 지금 뭐 대부분이 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내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고 또 세대 전원이 또 그렇죠. 새로운 집에 또 입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아니 내가 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주거지로 가고 싶어도 지금 내 집을 1년 안에 이제 못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요 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너무 까다로운 요 요건들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조금 뭐 손을 보겠다. 요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채를 팔고 나면 나도 뭐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다주택자들이 내가 1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다시 그렇죠. 제로로 시작해서 보유하고 거주 이것을 지금 재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내 집을 3주택이었다가 1주택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1주택일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그 2년 뭐 따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지금 재기산하는 요것도 좀 그 큰 방향에서 좀 바꿀 뭐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출 규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죠.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뭐 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10억 넘어가는 아예 뭐 대출 안 해주고 뭐 9억 넘어가는 것도 반 딱 자르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것들 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도 한 40% 정도밖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더더구나 DSR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소득 특히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집을 20년, 30년 뭐 계속 갚아 나갈 건데 내가 미래에는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 DSR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당장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막 갑자기 확 풀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봐가면서 먼저 좀 풀어줄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DSR에 뭐 넣는다. 이런 것들은 좀 먼저 풀어주고 그러니까 좀 수위를 좀 조절해 가면서 가겠다. 요게 좀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30년 된 건 뭐 그 안전진단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또 재개발 쪽에 또 활성화하게 요런 부분들도 지금 갑자기 그렇죠. 뭐 특히나 이제 일기 신도시가 더 그렇죠. 특별법 만들어서 좀 뭐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 이제 집값들 신고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 부분도 집값에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요런 쪽으로 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쪽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요거 적정성 특히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그렇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성을 좀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임대차 3법. 자, 이제 뭐 거의 8월 정도가 되면 그렇죠. 이제 다시 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오히려 세입자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전셋값 상승하고 더더구나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매매 시장 쪽을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전세 쪽에서 매매 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이런 좀 불안 요소들이 있더라. 요것을 좀 개선해서 좀 가보겠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요것도 또 큰 방향인데요. 자, 지금까지 뭐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공공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왔잖아요. 뭐 공공개발이라든지 다 이런 쪽이었는데 뭐 공공재개발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야, 그런 것보다 민간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자, 그다음에 또 임대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 쪽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민간 등록 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등록 쪽에 그렇죠. 이쪽도 많은 또 혜택을 줘서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좀 큰 방향 쪽으로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이 시간 되면 늘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또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정말 세미나 때는 제가 아주 천천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다 해서 지금의 시장 상황들 또 정부 정책의 또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드리고 자,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열심히 살피고 정책을 살피는 거 딱 이거 하나죠. 맞습니다. 자, 똘똘한 부동산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리고 이 똘똘한 부동산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 건가 자, 요런 것까지 정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상품별로도 뭐 또 개인적으로 또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세미나 때 이런 걸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요렇게 좀 변혁하는 요런 시대에 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거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나 둘씩 지금 가시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전략을 더더욱 탄탄히 세워 나가셔야 될 겁니다. 혼자서 세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유재성 대표는 더 여러분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서 2022년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까지 모두 다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에 유재성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 쪽을 또 이제 활성화를 많이 이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소형 주택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자, 이런 어떤 그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주택임대 사업을 위한 이런 소형 주택들 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예시를 들어서 신설동역 같은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뭐 그 소형주택 쪽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85% 감면 받을 수 있죠. 뭐 재산세도 또 5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75%까지 감면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세제 혜택들도 꼼꼼히 챙기면서 이제 또 주택임대 사업자 쪽에 또 변경이 돼서 좀 활성화가 되면 뭐 옛날에 있어도 그런 혜택들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뭐 계산할 때 뭐 주택수 안 들어가고 뭐 종부세 할 때 뭐 합산 배제하고 지금 이런 것들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정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다음에 그 안에서 특히나 늘 말씀드리듯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런 소형 쪽이어야 되겠죠. 또 금액적으로 보자라면 뭐 6억 원 이하, 특히나 4억 원 이하 같은 훨씬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설동역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이쪽이 왜 그러냐? 일단은 그렇죠. 소형주택들은 물론 대규모 업무단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1호선 따라서 종로와 이제 강화문 쪽하고 연결이 돼 있죠. 또 청량리 쪽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소형주택들은 학생들 수도 꼭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경희대나 뭐 고려대 이런 대학 수 있죠. 또 대학로 그렇죠. 바로 옆에 해화잖아요. 자,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또 트리플 역세권인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신설동역이 바로 여기예요. 자, 이로 따라서 뭐 종로 그렇죠. 시청역, 서울역까지 그냥 쭉 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청량리 쪽으로 쭉 가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은 GTX A 노선하고 B 노선이고 그렇죠. 청량리 GTX B 노선, C 노선. 아니 서울에 들어오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다 그렇죠.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런 또 입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우이신설선 따라서 보문역이면 고려대죠. 자, 성신여대 있고요. 요 올라가면서 뭐 서경대, 동덕역 뭐 다 있는 또 그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지금 강북인데 그렇죠. 지금 성수역 쪽으로 해서 바로 강남으로 지금 넘어가는 2호선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호선과 2호선과 우이신선 트리플 역세권인데 바로 이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도보 1분도 아니고 도보 1초 거리에 있는 그런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에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설동역 쪽이요.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같은 이런 직업전문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수요도 많고, 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수요도 꽤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의 로망, 그렇죠.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층이 여기는 굉장히 그렇죠. 메리트 있게 침실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명이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층 침실로 되어 있고 방 하나에 또 거실, 주방, 욕실까지 다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정말
풀 옵션의 그런 더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정말 지하철역에서 트리플 역세권인데 도보 1초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이쪽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2억 6천에서 약 한 2억 7천 정도인데 전세로 내가 활용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 전세가 약 한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정말 대출 한 푼 안 받고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약 70에서 80만 원까지 좀 높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죠. 양도세 이제 뭐 5월 10일부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딱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 팔아서 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주택 똘똘한 1주택 아파트 한 채를 유지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렇죠. 상가 쪽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자, 그래서 상가 그러면 제가 잠실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실 뭐 좋은 이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한강 가까이 있죠. 뭐 정말 인프라 정말 탄탄하잖아요.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잠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대형 개발 호재들 쏟아주고 있죠. 자, 그 주변으로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네. 정말 재건축들, 새 아파트 지금도 뭐 그렇죠. 새 아파트들 많은데 그 주변으로 많이들 생기고 있죠. 여기에다가 잠실 종합 운동장에 바로 잠실 마이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코엑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비만 2조가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잠실역 그렇죠.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정말 롯데의 그룹의 뭐 본사 뭐 계열사들 이것도 업무용 빌딩이잖아요. 여기에 또 뭐 삼성 SDS 이런 또 쌍둥이 빌딩도 있죠. 자, 그러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또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죠. 자, 삼성역 쪽에 그렇죠. 뭐 현대 자동차 그룹, 뭐 기아 자동차 그룹, 뭐 현대 모비스 그룹, 네, 그렇죠. 이쪽에 또 어마어마한 그런 뭐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고 하는 또 큰 그렇죠 빌딩이 또 들어옵니다. 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몽촌토성역 8호선이죠. 한성백제역 9호선이죠. 자, 잠실역 2호선이죠. 바로 요 한가운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텐데요. 바로 여기죠. 자, 잠실역 지금 이쪽은 이미 그렇죠. 업무단지로 다 들어서 있습니다. 자, 잠실 주변에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주거지역인데요. 지금 여기에 거의 새 아파트까지 다 하면 거의 7만 세대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것도 20억에서 30억 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상업지역은 탈락 요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은 이미 업무지역으로 다 들어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몽촌토성역하고 한성백제역 2호선, 8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해서 바로 이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꼬마 근린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인 상업지가 되겠고요. 자, 꼬마 근린상가이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 다 이용할 수 있겠고 주택수 증가 없이 내가 잠실에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 얼마나 소액 투자냐? 자, 4억 3천에서 6억 정도. 지금 이쪽이 투룸이 그렇죠. 다세대 주택이 8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월세인 경우에도 거의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실의 근린상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뭐 개인마다 맞는 모든 그런 똘똘한 부동산 제가 다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미나 오시면 뭐 아파트가 됐던 뭐 아니면 오피스텔이 됐던 상가가 되었던 뭐 이런 것들 제가 아주 꼼꼼히 다 상담을 해드리고 또 뭐 세미나는 또 특히나 1시간 반 동안 아주 뭐 자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시간들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전략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전해드린 두 지역 신설동하고 방이동과 관련된 정보들도 또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2638-3994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